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TV의 김백수입니다. 예. 아마 지금 이제 이 방송 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설날 연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 설날이죠? 예, 딱 아마 설날이겠네요. 예, 지금 한 주 전에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잘 이제 고향들 이렇게 내려가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귀성길, 귀갓길 예, 다 되시고 귀경길 예, 다 되시고 탈 없이 예, 무탈하게 우리 이번 해를 예, 시작을 해보는 걸로 다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요즘에 일단 한 주 근황 말씀드리면은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예, 그냥 집에서 그냥 방송 편집 계속 하고 있고 편집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찍어놓은 것들 계속 지금 궁리하고 있고 뭐 자고 계속 지금 궁리만 계속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예,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영상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새롭게 올리는 영상들이 뭐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뜰 거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뭐 좀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아, 그 요리 영상을 그 요번에 새로 올려봤는데요. 그게 오히려 비트메이킹 영상보다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는데 아, 그거를 요리 영상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이 도저히 안 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친구랑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부터 좀 찍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찍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리공리 하다가 아 이거 이제 그런 어떤 요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트콤 같은 개념으로 이번 편은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몇 개로 나눠가지고 좀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방송편 예, 시장을 보다 가제 편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뭐 바로 들어갈 건데 제가 아마 저번 주 방송에서 이제 뭐 오늘 뭐 찍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안 했죠. 예,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지금 온통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그 카메라를 여기로 예, 옮겨서 예, 오늘 이제 다 이렇게 깔맞춤을 또 했습니다. 이게 선물 받았어요. 아는 형한테 블랙 페이즐리로 예, 다 깔맞춤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한동안 슈퍼히어로 예, 마블 DC 뭐 요거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 원래 전처성인 이제 로봇 그거에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아트스톰에서 나온 EX 합금 시리즈로 그랜다이저 SD 저거 하고 그다음에 투사 고디언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어요. 그 시리즈를 잇는 아트스톰 시리즈입니다. SD 시리즈고요. 오늘 보실 피규어는 지둥! 네, 보이십니까? 아마 요 로봇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슈로더에서도 이제 나왔었고 예, 오늘 보실 피규어 아트스톰 ES 합금 용자 라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제 피규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만, 예,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이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로봇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리뷰를 하려고 리뷰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 용자 라이디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한글 자막은 없는데 그 영문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전편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징적인 어떤 것만 모아놓은 그런 이제 비디오 클립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유튜브로 쭉 한번 둘러봤는데 보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되게 나이 들어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한 로봇이더라고요. 1975년부터 이제 76년까지 총 50화로 방영을 했던 작품이고요. 아마 한국에는 그 뭐 정식으로 비디오로 뭐 이렇게 발매되거나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을 왜 내가 알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게임도 안 하니까 슈로데에서 얘를 보거나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왜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문방구에 백인대장 막 이런 것처럼 이 라이딘도 분명히 프라모델이 있었거든요. 조립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쓱 이게 대가리 뒤집어가지고 발 좀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면 이런 비행기 같은 걸로 변신한단 말이야. 특히 이 비행기로 변신한다라고 하는 이 변신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사나이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로봇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물론 이제 지금 시선으로 보면은 그냥 딱 전형적인 그 일본 갑옷이죠. 이런 이제 카부토나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그 일본 갑옷인데 그 어릴 때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냥 딱 봐도 되게 신기한 디자인의 로봇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보던 로봇들 보면 뭐 게타 로봇, 마징가젯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약간 좀 웨스턴적인 서양적인 디자인이죠. 뭐 마징가나 이제 게타 로봇 같은 경우 물론 다 이제 나가이고의 영향을 다 받은 거지만 서양 갑옷에서 따왔잖아요. 마징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사들 갑옷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따왔고 거기에 악마의 어떤 이미지 그걸 이제 결합한 게 이제 마징가나 이제 게타의 디자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되게 오리엔탈하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이했던 로봇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이게 또 특이한 게 마징가나 게타가 이제 도끼나 이제 칼 이런 이제 근접전하는 이제 무기를 썼다면 라이딘은 활을 썼었죠. 그래서 좀 원거리 공격을 하는 그런 로봇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화를 본 적은 없지만 뭐 박스 아트부터 보면은 라이딘 본체하고 비행기로 변신하는 이 뭐 갓버든가 썬버든가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 로봇이 또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라이딘이라는 작품은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계에서 로봇 애니메이션계에서 굉장히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많은 이 작품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감독이 토미노 요시유키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가하마 다다오로 이제 변경이 되긴 하는데 일단 토미노 유시키하고 나가하마 다다오는 로봇 만화에 있어서는 제외를 시킬 수가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왜냐면 토미노 유시키 하면은 기동전사 건담의 아버지죠. 나가하마 다다오 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 나가하마 낭만 로봇 3종 그죠? 콤바트라브이, 불테스, 그리고 투장 다이모스. 로봇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인데 그 두 인물이 이 라이딘이라는 작품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토미노 유키나 나가하마 다다오한테 이 라이딘이라는 작품은 둘 다 로봇물이 처음이었던 작품이에요. 여기서 쌓인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토미노 유시유키는 뭐 전보트, 나이탄 이런 거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더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제 건담을 기획을 할 수 있게 됐고 나가하마 같은 경우도 이 라이딘을 하면서 여기서 쌓인 경험을 가지고 콤바트라브이 그거를 시작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딘에 참여했던 스텝들, 뭐 작화 스텝이라든지 이 스텝들 자체가 나중에 거의 그 콤바트라브이에 다 참여를 합니다. 최초의 이제 합체 로봇을 만들어내죠. 최초의 합체 로봇은 참 개타고, 그래서 이제 나가마 삼성 로봇의 시대를 열게 되죠.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이모스 얘기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모스는 표정이 있는 로봇이잖아요. 그 조종사의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트레이싱 로봇이었는데 그것도 여기 이 라이딘에서 가장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고 얘도 표정이 있는 로봇이에요. 얼굴이 막 바뀌어요. 입도 막 벌리고 그런 어떤 투장 다이모스의 설정, 그 나가하마 로봇의 낭만 로봇의 어떤 설정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좀 나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특이한 게 다리 보시면요. 물론 이제 이따 제품 꺼내가지고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예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원래는 그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만화계는 애니메이션계는 완구 회사가 야 이런 거 좀 제품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런 거 나오는 저 만화 좀 그려와봐 이런 식으로 그 애니메이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뒤에서 제작비를 내주면서 제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기획을 잡을 때 마징가 제트나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처럼 팔아먹을 수 있는 로봇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토미노 유시유키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야. 내가 왜 마징가를 따라해야 돼? 약간 이제 이
이런 프라이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작사 자체는 마징가하고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원했지만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동양적인 어떤 디자인, 이 다리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그 70년대 유행하던 나팔바지, 디스코 바지죠, 일명. 예, 나팔바지 디자인,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넣고. 특이한 게 보면요, 이쪽 손에는 방패가 있죠. 원래 보통 로봇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그 셀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면 로봇이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그 셀을 아끼려고 한번 그려가지고 써먹었던 거를 뒤집어 쓰기도 했어요. 어차피 좌우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씩 그 셀을 다 그려야 돼가지고 그 애니메이터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예, 왜냐면 뒤집어 쓰면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있고 그냥 꿀 빨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싫어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박스 좀 보시면 라이딘이라고 이렇게 쫙 나와 있고 ES 코킨 시리즈 2 두 번째로 나왔었나 보네요. 액션 토이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라이딘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옆면에는 뭐 기본적인 주용들이 특별한 거 없고,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딘이 활을 쏘죠. 예, 활 쏘는 모습들 나와 있고 얼굴 교체가 가능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벌린 표정과 입을 벌리지 않은 표정 나와 있고, 구성품들 뭐 무기라든지 교체할 수 있는 구성품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갓버드로 이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이 나와 있네요. 한번 여러 가지고 이제 구성품들 같이 이제 보면서 이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예, 역시 이제 고급 제품답게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 장짜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신하는 거라든지 뭐 부속 착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다지 친절하진 않네요. 구성품들 보시면은 스탠드 들어가 있고 무기들, 그러니까 활, 그리고 교체용 뭐 손목 두쌍, 가운데 가슴에서 뭔가 발사할 수 있는 뭐 블리자드 같은 무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도로 넣어놓고요. 사실 이거를 저도 이거 아마 요새 못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고로 구매했거든요. 이베이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 모르겠네. 이 아트스톰 시리즈가 잘 나가는 애들은 진짜 잘 나가서요. 그랜다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랜다이저가 아마 여러분들이 새 걸로 아트스톰 거 ESD 이거 구매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검색해봤을 때 65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잘 나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정말 물량이 없어요. 얘는 그렇게 잘 나가는 제품은 아닌가 보네요.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해외 배송으로 14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 보니까 잘 나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받아서 열어봤는데 그랜다이저하고는 확실히 만족도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거고요. 구성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박스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본체하고 뭐 머리, 교체용 페이스 여기 다 이제 따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슴에 달아줄 수 있는 부속하고, 얘는 아마 그 비행기를 변신할 때 쓰는 뭔가 그런 부속이겠죠. 들어가 있고 세 부분으로 나 있네요. 두 번째 부분은 무기들이나 각종 부장품들, 요거는 아마 머리에 달아주는 뿔 같고요. 아, 화살인가 보네요. 활, 방패, 비행기를 변신했을 때 이제 날개, 교체용 손목 두쌍, 요 화살을 두 가지 종류를 쏘나봐요. 이게 아마 그 손목에서 이렇게 칼 나오는 게 있는데 닌자들처럼 그거일 겁니다. 그런 이제 부속들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이제 스탠드, 세 번째 파트는 스탠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네요. 한번 본체부터 좀 열어가지고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제품 확인한다고 이제 한번 딱 열어보고서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지금 분리가 돼 있어서 이거 일단 조립을 좀 해놓을게요. 이게 얼굴이 뭐 끼어져 있거나 하질 않아서 여기다 이제 얼굴을 껴야 돼요. 껴야 되는데 보시면 아마 나중에 이제 비행기로 변신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얼굴 아마 이렇게 닫으라고 이런 기믹이 좀 있는 거겠죠. 안에 이제 볼관절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요. 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네요. 요 카부토에 있는 뿔도 간단한 기믹이 좀 있다. 머리에. 일단은 이제 얼굴 껴보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고요. 얼굴 뒤에 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요 두 개 사이로 그냥 쑥 밀어서 껴주면 되네요. 뭔가 고정이 빡빡하게 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헐겁진 않습니다. 꼈을 때. 되게 초창기 제품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 부분이 그냥 이렇게 떨렁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특이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조금 서운한데? 신경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서운한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가 대칭이 달라요. 근데 팔을 보면은 이 왼쪽 팔에는 아래 위로 구멍이 있어서 양쪽에 뭔가 이렇게 끼워줄 수 있게 돼 있고, 오른쪽 손에는 구멍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요 설명서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 손에는 방패를 착용을 해주고 왼쪽에는 이제 블레이드 그런 걸 이제 착용을 해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끼워볼게요. 방패에 칼날이 나가는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방패 여기다가 끼워주게 돼 있네요. 이 칼이 이렇게 저 손목에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방패에서 나가는 거구나. 근데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나가하마가 관여했던 로봇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콤바트라도 그렇고 볼테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나가하마가 관여하는 로봇들이 쓰는 무기 뭐 칼이나 이런 건요 다 잘 뽀개져요. 항상 싸우다 보면 칼이나 이런 거 항상 뽀개져요. 이 라이딘도 제가 영상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팔의 무장들을 좀 달아줘 봤어요.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팔에는 이렇게 방패, 팔에 가볍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화살이나 이런 걸 이제 막을 수 있게끔한 무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방패가 저도 이제 그 동영상 클립들을 잠깐만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왕국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조금 되게 성의가 좀 없죠. 방패 자체가 뭔가 문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원작 고증을 한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작하자마자 조금 이렇게 흠을 좀 잡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도색 컬러나 이런 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렇게 맥기 들어가 있는 부분,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긴 하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딱 봤을 때는요 그냥 되게 싸구려 플라스틱, 약간 우리 옛날에 좀 저렴 이 프라모델들 구매했을 때 어떤 그런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플라스틱이에요. 물론 요즘 나오는 플라스틱하고는 아마 그 재료 배합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진짜 이렇게 딱 만져보면요 정말 옛날 플라스틱이에요. 옛날 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그런 어떤 초합금 제품들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봤을 때 와 이렇게 좀 짱짱한 느낌,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세월의 흔적이랄까? 조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어떤 재질이라서 그게 좀 지금 리뷰하면서 딱 이렇게 열어봤을 때 특이한 느낌으로 좀 다가오네요, 저한테. 저는 조금 옛날 느낌 나가지고 좀 반갑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시면 SD 제품이라서 그렇게 가동이 막 원활하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없거든요. 만약에 방패를 빼면은 잘 이렇게 하면 90도까지는 올라가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관절인데, 여기서 이제 방패를 달면 이 어깨에 방패가 이제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게 살짝 좀 애매해지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90도까지는 갑니다. 올라가고요. 지금 이제 관절을 움직여 보다가 안 건데, 부분적으로 약간 라쳇 관절이 쓰였네요.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이네요, 어깨가. 특이한데요? 골관절과 라쳇 관절이 조금 혼합돼서 이제 사용된 느낌이에요. 팔은 의외로 팔이 방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각도까지 90도 이상 꺾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요새 나오는 이제 아트스톰 제품보다도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아트스톰 거는 그 그랜다이저하고 투사 거디언 두 종류밖에 못 보긴 했지만, 일단 제가 리뷰했던 아트스톰들 중에서는 움직이는 게 제일 낫네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이렇게 횡축도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의외로 SD 주제 허리 가동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골관절로 돼 있어서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지만 허리가 이 정도까지는 구부러져요. 이렇게 앞으로 이 정도까지는 구부러지고 뒤로도 살짝 꺾이는, 뒤에서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분명히 가동이 있는 허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리도 보면 옆에 스커트를 또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물론 이것도 볼관절이라서 좀 많이 움직이면 헐거워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볼관절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건 다리를 이렇게 관절을 좀 심어주면서 최대한 좀 움직임의 편의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리 부분에 요 날개 요거랑 이제 스커트가 분명히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뿅 이렇게 귀여운 각도로 한 60도
60도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에도 라쳇이 있어요. 굉장히 뻑뻑하네요. 근데 아무튼 무릎 움직이는 각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90도 정도? 90도 이상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무릎 움직이는 각도가 굉장히 크다. 이 뒤에가 요런 부분이 디자인돼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아예 요런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여기 구조상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무릎 움직이는 각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비행기로 변신할 때 기믹인지 모르겠는데 무릎 튀어나온 부분이요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한번 변신시켜보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변신용 기믹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움직이는데 불편한 게 있다면, 이제 이 팔에 화살, 이게 화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화살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쫙 늘어나서 뭐 화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일 때 이 어깨가부터 좀 툭툭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라스틱 재질이 옛날 플라스틱 재질이라 굉장히 부러지기 쉬운, 어떤 충격에 좀 많이 약한, 그런 플라스틱이거든요. 요거 조금 가동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움직임을 좀 보셨는데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라이딘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이딘이라는 로봇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활부터 변형을 좀 해보면요. 이쪽 팔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얘 두 개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빼서 이렇게 화살 쏘는 것처럼 깍지 낀 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깍지 낀 손으로 바꿔주고요. 이걸 껴놓으니까 팔 빼는 게 굉장히 부담되네요. 부러질까봐. 팔은 뭐 기본적인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크게 나와 있어서 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변형하다가 안 사실인데 팔 쪽에 차관순 있잖아요. 요 부분 이 양옆이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왜 빠지는 거지? 원래 이 부분이 뭔가가 빠져야 화살을 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오른손 쪽에는요, 이게 화살을 이렇게 쥐어야 되는데, 이 화살 끝에 이 꼬리 쪽 있잖아요. 이 꼬리 쪽을 낄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좀 있어서, 여기다가 화살 끝을 껴주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끔 고안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괜찮네요. 이게 지금 이제 요거를 화살을 잡히면서 느낀 건데, 이 얼굴 부분하고 요 화살 요쪽하고 이게 간섭이 좀 일어나가지고, 고정하기가 살짝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화살 쏘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클로즈업을 조금 해볼게요. 좀 클로즈업을 해봤는데 뭐 그럴듯한가요? 라이딘이라는 로봇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화살을 무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화살을 좀 쥐어주고 나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확 오네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금색 메기 칠해놓은 부분이 그래도 반짝반짝 해주고는 있어서 이 라이딘 특유의 어떤 오리엔탈적인 약간 고급스러운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은 그나마 좀 카바를 쳐주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화살을 쥔 모습을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제가 이 라이딘의 설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되게 웃긴 설정들이 많네요. 다른 걸로 한번 좀 포징이나 이런 거 조금 바꿔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저기서도 보셨던 것처럼 가슴팍에 뭐를 달아줄 수 있게 돼 있던데 그거 한번 좀 달아볼게요. 지금 이거 달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라이딘이라는 로봇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갓보이스라 그래가지고 스피커거든요. 이 가슴에서 뭔가 강력한 음파를 내가지고 적을 이제 그 음파로 분해시킨다는 약간 뭐 그런 설정의 이제 무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나오는 거는 저기를 못 봤어요. 클립에서 못 봤는데 끼다가 보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슴에 뭔가 달 수 있는 무기들은 가슴을 탈착시켜가지고 여기를 뭔가 빼고서는 이걸 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이 가슴팍을 빼보려고 봤는데 딱 빼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 옆에 이거 있죠? 여기다 끼게 돼 있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거 홈을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이 움직이는 놈을 갖다 덜그럭덜그럭거리는 놈을 갖다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밀어서 껴주면 가슴에서 나왔다 요런 식으로 뭔가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거 라이딘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영상 쭉 보면서 이거 진짜 나이 먹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라이딘이요, 기차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적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충격을. 그럼 그 충격을요 조종사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게 뭐냐면 이제 보면서 제가 너무 웃었는데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고통과 함께 라이딘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그 라이딘이 고통받는 장면, 조종사가 고통받는 장면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니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탱크나 비행기나 장갑차나 이런 이제 어떤 탈 것, 타는 병기, 탑승이 가능한 병기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운송수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외부의 이제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요. 우리 맨살로는 이기지 못하는 어떤 추위 혹은 뭐 외부로부터 뭐 벌레나 이런 어떤 공격 그리고 이제 햇빛 뭐 자외선 이런 거를 막으려고 옷을 입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외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 근데 로봇을 타는데 충격을 고스란히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그래서 그 얘 진짜 만화 이거 보면요 라이딘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싸울 때마다 대사가요 막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매 회마다 얘는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로봇이 공격받아가지고 입 벌리면서 비명 지를 때하고 조종사가 이렇게 딱 이게 조종실을 묶여가지고 이럴 때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얘는 되게 뭔가 뭐 약간 이런 목소리 되게 중저음대 목소리로 이러고 있고 안에서 조종사는 생 목소리로 이러고 있고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게 야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갖다가 하고 앉았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갓보이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파를 내보내가지고 이제 적을 분쇄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용자는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방음 장치가 안 돼 있나 봐요. 이 음파를 쏘면은 사용자도 귓고막이 터져요. 그 음파가 이 쓰는 놈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함부로 못 쓰는 어떤 최종적인 기술이다. 약간 이제 그런 설정을 갖고 있대요. 뭐 이런 쓸데없는 로봇이 다 있냐, 그죠? 아니, 이런 진짜 되도 않는 병기를 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병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현대전에서 뭐 물론 현대전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병기가 갖춰야 되는 미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제작이 쉬울 것. 병사들이 써야 되는 거니까 뭐 예전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지만 개떼 싸움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싸움은 일단 물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량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구하기 쉬워야 되고 양산이 쉬워야 되고 그리고 싸우다가 바로 고장났을 때도 얼른 뭔가 수리를 하거나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싸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쉬워야 돼요. 이게 이제 병기가 갖춰야 되는 미덕인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밀리터리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AK-47 있죠? 그 AK-47이 이런 병기의 세 가지 미덕을 다 갖춘 제품이거든요. 구조가 굉장히 쉬워서 대충만 탁 건드려도 수리하기가 쉽고 양산 빨리빨리 찍어내는 게 쉽고 그리고 칼빈 소총 칼빈 소총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왜 예비군 가면은 아직 그 칼빈 소총 주는 데 있잖아. 그것도 그게 칼빈이 1940 몇 년인가 그때 아마 1차 대전 때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는 밀떡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양산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이 라이딘이라는 로봇 자체가요 이 조종사 얘밖에 못하죠. 일단은 이게 뭐 라문가? 하여튼 그 외계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손만 탈 수 있게끔 페이드인 이러면서 여기로 들어가더만 일단은 이 라이딘이라는 로봇을 만든 재료가 그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무트론인가 하는 뭐 그런 금속이에요. 초합금 제트처럼 그 무트론이라고 하는 금속인데 망가지고 이러면 자기 회복도 할 수 있고요. 이 만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오컬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고대 문명이라든지 뭐 초고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당들도 뭔가 주술 같은 걸 막 쓰는데 그 주술도 다 튕겨낼 수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금속이에요. 초고대 문명의 금속이에요. 그럼 지금 요새 이제 못 구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양산이 불가능하죠. 일단 외계인이 겁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양산도 불가능하고 조종사만 탈 수 있어서 선택받은 주인공만 탈 수 있어서 개떼 싸움도 못하고 이런 병기를 가지고 외계인이랑 맞서서 싸운다. 물론 이제 이거 이제 나이 먹고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이 좀 가는 건데 정말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구나. 진짜 되도 않는 설정이구나. 라는 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뒤늦게. 되게 그 동영상 클립, 이 라이딘이라는 걸 모아놓은 그 클립들을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갖고.
아무튼지 간에 스피커를 보니까는 아예 피규어로 제작할 때도 뭔가 이런 황당한 설계를 해놨었네요. 아마 이 그 라이딘의 구조상 뭔가 가슴팍을 떼거나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다른 고안 방법이 좀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 방패를 부메랑처럼 던지거든요. 갓 부메랑인가? 그 동영상 보니까 뭐 꽃도 부메랑 뭐 이러던데 일본의 발음으로. 여기 부석 보시면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패 양옆이 빠진다고. 예, 여기 양옆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기다가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런 모양새의 그 뭐 부메랑이 된다라는 설정인데, 이거 저 만화에서 보면요, 갓 부메랑이라고 던지면요 저한테 데미지를 1도 안 줘요. 예, 그냥 휙 이렇게 날아갔다가 팡 깨져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가마 이 로봇 시리즈의 특징인데, 얘네는 그렇게 잘 깨질 거면 도대체 무기를 왜 만드는 거야? 그 한번 여러분 그 영상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병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깨져 버리거든요. 뭐 던지는 무기든 뭐 여기서 뽑아내는 칼이든 할 거 없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한 말로 그딴 무기를 왜 쓰는 걸까? 저거를 무기라고 쓰고 앉았나? 예,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팔에 요 블레이드는 예, 이렇게 긴 날로 이제 교체해가지고 장착을 또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 뭔가 전투 자세나 이런 게 나오겠죠. 포징을 좀 바꿔볼게요. 아, 진짜 이 팔에 이 활이 계속 이 뒷갑옷에 걸려요, 움직일 때. 그래서 진짜 생각 없이 그냥 뚝 움직이다가 정말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 옆에 있는 이것 때문에 얼굴을 좌우로 회전해서 뭐 어딘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뒤에도 날개를 달아주게 돼 있는 거네요. 아, 뒤에 날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서를 보고선 되게 헷갈렸는데, 일단은 이 라이딘 뒤에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 뒤에 구멍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끼워주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날개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방향이 아니거든요. 예, 원래 이렇게 접혀가지고 평소에는 이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끼게 돼 있어서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네요. 이거를 설명서에서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순간 되게 헷갈렸는데, 아 근데 이게 등 뒤에 날개하고 이 날개 끼는 홈하고요, 이게 잘 안 맞네요. 아, 겨우 끼기는 꼈는데 나중에 뺄 때 힘들겠는데? 이 정도로 안 맞으면? 확실히 조금 뭐랄까 002번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관절이나 이런 거가 조금 더 연구는 좀 됐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제품화 하기 전에 가동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팔았어야 되는 제품인데, 기믹을 많이 이제 넣어주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구동적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요. 예, 일단 고개 움직임은 너무 없고, 예, 얼굴 움직이는 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좀 날개를 좀 달아줘 봤거든요. 날개를 달고, 그리고 볼관절이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좀 스커트나 이런 부분들은 잘 빠져요. 그것도 조금 이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방송 댓글 달린 거 보니까는 이제 약간 근접샷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라쳇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무릎 부분이나 이 어깨 갑옷, 이쪽 어깨 갑옷, 그런 부분들은 라쳇이 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관절이에요. 대부분이 볼관절이랑 라쳇을 좀 혼합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형태고, 특히 이제 로봇 디자인 자체가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뿔 이런 데랑 간섭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가동성이 좋지 않아요. 정말 가동성 면에서 치면 고디안만큼 쓰레기인데? 제가 저번에 고디안 리뷰해드리면서 그 가빈, 예, 파란색 거기로 넘어가니까는 가동성이 정말 없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랜다이저는 가동성이 나름 괜찮았거든. SED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동성만큼은 보여줬거든. 그거는 괜찮았는데 가빈이라든지 이 라이딘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가동에 대한 저기는 안 해줬네요. 거기 조금, 물론 이제 SD라는 거 자체가 조금 그런 거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예,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 라이딘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갓버드, 비행 형태로 한번 변신을 좀 시켜볼게요. 일단 변신을 하려면 팔에 있는 무장을 다 떼줘야 되네요. 변신을 하려면 무장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한 설정이 있네? 손도 다 주먹이 돼야 되고. 변신을 할 때 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무슨 놈의 설정인 거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변신할 때 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까 전에 팔에 방패 끼던 곳 있잖아요. 날개 쪽에 여기랑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위치를 잘 맞춰줘야 되네요. 이거 되게 쓸데없이 섬세한데? 그리고 되게 설명서에서는 이 마스크가 되게 이렇게 딱 뭔가 맞는 것처럼 해놨는데, 이거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딱 안 맞아요. 균형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변신이 너무 어려운데? 날개 쪽이랑 팔이랑 끌어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구멍이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맞추는 거지, 구멍을? 이 날개랑 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고정시키는 게 의외로 되게 힘드네요. 기왕이면 다리도 좀 고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리는 그냥 떨렁거리게 돼 있고. 일단 이제 그 갓버드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뭐랄까, 지금 이거 변신을 시켜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왜 인기가 없었는지 알겠다. 라이딘이라는 작품이 사실 그 게타로보하고 같은 시기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뭐 게타로보한테 밀려가지고 인기가 좀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소문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테레비에서 방영을 해주거나 비디오로 정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딱 봐도 이렇게 일본의 그런 어떤 모양새가 너무 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방영을 못 해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도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분명히 얘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하여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디선가 본 로봇인 거잖아요, 라이딘은.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특히 ES 학금이라고 하는 이 아트스톰이라고 하는 곳은 또 여러 가지 기믹들을 SD화 시켜가지고 내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내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근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안 붙고서는 아직까지도 15만원 정도의 해외 배송인데도, 배송비 포함해서 1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를 지금 알겠어요. 우선은 변신 기믹을 다 이렇게 잘 넣어주기는 했는데 뭔가 깔끔하게 탁탁탁탁 변형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다 좀 어설프고 뭔가 왁구가 안 들어맞고, SD라는 거는 최대한 뭔가 이렇게 간소화 시켜가지고 착착착착 하기만 하면은 딱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변형이나 이런 게 불편해요. 구속도 좀 헐겁고 금형이나 이런 게 잘 제작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지. 잘 안 맞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변형이 시켜보니까 아쉬워요. 비행기로 변신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어요. 이 변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사나이의 어떤 로망, 남자애들의 로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왁구들이 다 안 맞아버리니까, 사실 이런 형태, 몸 뒤집어가지고 그냥 다리 찍 올리고서 변형하는 이런 형태는 라이딘이 최초거든요.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계를 통틀어서 라이딘이 이런 형태의 변신은 최초예요. 그래서 이 라이딘 이후로 가리안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런 변신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이 라이딘에서 물려받은 어떤 유산인 거죠. 라이딘 이후로는 이제 단가도, 혹성 로봇 단가도가 이런 형태의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리안 이런 애들이 이 형태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죠. 이 형태의 변신은 이 라이딘이 최초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볼관절과 라쳇관절을 이제 혼합해서 쓰면서, 라쳇관절로 돼 있는 곳은 정말 탄탄하게 뭔가가 딱 이렇게 잡히지만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모양이 되게 어설프게 잡히면서 안 이뻐요. 전반적으로 딱 변형을 시켜놨을 때가 모습이 안 이뻐요. 삐뚤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이 라이딘이라는 기체의 매력을 좀 죽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ES 합금이 15만원 가격대다라면은 나쁘진 않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합금이라고 나온 건데 적어도 물론 묵직한 감은 있어요. 묵직한 감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합금 재질 요 가슴팍 여기만 쓰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 다 플라스틱인데 어디가 합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 쪽이요, 고정적으로 계속 빠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볼로 돼 있는 곳이랑 라쳇으로 돼 있는 곳의 내구도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게 이제 아까 ES 합금 시리즈 002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이 형태, 이 시리즈의
초기적인 어떤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좋은 제품들이 피규어가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나왔고, 이제 관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여러 가지 현재는 돼 있는 상태에서 옛날 어떤 제품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족도를 더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피규어 리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아쉬운 걸 아쉽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난 리뷰어인데. 그래서 지금 풀착장으로 다시 한번 변형을 시켜가지고 놨고요. 화살 쏘는 모습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거는 가격이 오를 일이 많이 없겠는데? 뭔가 밈적인 요소나 뭐 컬트적인 요소로 이 라이진이 빵 뜨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일이 없겠어요. 괜히 샀네 이거? 저 그랜다이저 가격 확 오르는 거 보고서는 약간 이제 투자 목적으로 ES학금 조금 사가지고 모은 건데, 그냥 돈 모아가지고 바이크 한 푼 살 걸 그랬어요. 아무튼지 간에 오늘 이제 나름 멋은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보였던 이 ES학금의 용자 라이딘이라는 제품 같이 보시면서 요거에 대한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뭐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냐 하면, 이 다음에도 이제 로봇 하나 할 건데요. 컴바트라 V는 제가 워낙에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품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 이제 민찬님한테 제가 DX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했던 이제 그 초합금온 그 03 버전, GX 03 버전부터 해서 이제 워낙에 여러 개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FA로도 지금 발매를 앞두고 있죠. 그것도 아마 제가 예약 구매를 걸어놨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앞으로도 이제 소개드릴 일이 많을 건데, 몇 달 전에 제가 그 미니 디포르맨하고 이제 그게 또 작은 형태로 해서 그 제품이 나온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방송에서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구매를 그 볼테스하고 콤바트라고를 구매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중복 구매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구독자님께 이렇게 선물로 하나 이렇게 병진님께 아마 제가 보내드렸었죠. 제 기억에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리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미니 디포르맨 콤바트라 V하고 볼테스를 리뷰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선은 콤바트라 V 먼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제품 이제 같이 보셨고, 한 주 동안 또 이제 건강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휴가 맞나 모르겠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힘찬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뵐 거고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끝나기 전에 여기 정보란에 개인 블로그라든지 인스타에 여러 가지 각종 후원 정보들 나와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영상 이제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